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액세스 실전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를 유형별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유형은 또 어떤 형태의 유형이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고요. 자, 지난 1회 모의고사는 저와 같이 설명에 곁들여서 거의 한 70분이 넘게끔 제가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번 2회 모의고사는 지난 시간보다 시간을 조금 줄여서 한 60분 또는 한 50분 내로 문제풀이를 마치는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회, 4회, 5회가 지나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모의고사를 푸는 속도가 그만큼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목적은 액세스 문제는 거의 한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만에 액세스 문제를 다 푸는 걸로 목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에서 한 35분,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한 15분에서 한 20분 만에 다 풀어서 이 정도 풀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험장의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들을 다 하고 검산할 수 있는 시간도 같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를 풀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 화면과 그리고 액세스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요. 자, 문제를 보면서 이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가 모모 회사에서는 사원들의 휴가 현황을 전산 처리하고자 한다. 그래서 휴가 현황에 관련된 자료고요. 자, 문제를 보자마자 입력 자료가 휴가 사용 현황이라는 테이블과 그리고 부서 코드표라는 테이블, 두 개의 테이블을 먼저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진행한다 그러면 1단계에서 우리가 첫 번째 테이블 1번, 테이블 2번을 만들게 되죠. 자,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지시사항대로 우리가 뭘 만들어요? 자, 2단계에서 쿼리를 만들어요. 자, 쿼리를 다 만들고 나면 역시 아래쪽에 나와 있는 3단계에서 폼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 순서대로 우리가 작업을 한다. 그래서 단계별 학습 시간에 이 과정을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회 모의고사를 통해서 단계별 학습의 그 첫 번째 테이블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새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셔서, 자, 파일 이름은 자, 지정한 폴더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C 드라이브에 시험장에서는 저장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사무자동화 실기라는 폴더에 실전 모의고사 폴더에 제가 모의고사 1회부터 5회까지 폴더를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의고사 2회를 풀 거니까 모의고사 2회 폴더 안에 들어가서 자, 액세스 2회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02회 이렇게 해놓고 확인 단추 눌러서 자, 액세스 02회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될 거고요. 자,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자, 액세스의 초기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셔서 자, 테이블 1번 만들 거니까 테이블 1번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확인 단추를 눌러서 저장을 하게 되겠고요. 첫 번째 테이블 1번이 이제 휴가 사용 현황이 되는데 테이블에 대한 제목 같은 거는 XSS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원 번호라는 필드명을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기본 키는 해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 키는 해제 반드시 하시고요. 여기다가 사원 번호 엔터, 부서 코드 엔터, 근무 연수 엔터, 사용 휴가 일수라고 만들어 주고요. 자, 문제를 보면서 데이터의 형식이 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겠죠. 사원 번호는 1, 2, 3, 4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로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원 번호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형태가 없을 거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텍스트, 문자로 두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부서 코드는 전부 다 텍스트가 되겠고요. 근무년수와 사용 휴가 일수는 계산에 사용되는 필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숫자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숫자 중에서도 뭐 정수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문제지에 먼저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원 번호는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하고, 부서 코드는 텍스트 그대로 두면 되겠고, 근무년수는 숫자. 자, 그리고 사용 휴가 일수도 숫자로 만들어 두면 되겠네요. 자,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영어 알파벳이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입력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 코드를 선택하고 IME 모드, 그죠? IME 모드를 현재 상태 유지로 바꿔주시면 입력할 때 울지 않고 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역시 보기 단추 누르셔서 저장할까요? 물으면 당연히 예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자, 필드 데이터 입력 시트로 넘어와서 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1, 5, 2, 7, 6, 4, 3, 11, 9, 10,
8, 12, 13. 자, 되셨죠? 자, 부서 코드 입력합니다. 자, 부서 코드. 자, C 엔터.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대문자로 입력하는 게 좋아요. 자, H 엔터. 자, C 엔터. H 엔터. H G G H C C H C. 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입력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연수는 14 8 15 9 5 3 6 12 18 5 9 1 8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용 휴가일 역시 6 5 10 4 2 1 5 9 7 6 3 5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사원번호는 숫자를 입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이 필드의 셀 안에 좌측에 정렬이 되어 있죠. 자, 근무연수와 사용휴가일은 숫자를 입력하니까 우측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는 형식을 얘네들은 숫자로 만들었고, 얘네는 숫자긴 하지만 계산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텍스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텍스트 형식으로 좌측에 정렬돼서 보인다는 거, 그거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 1번 첫 번째 테이블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으면 오른쪽에 X단추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왼쪽에 테이블 1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혹시나 테이블 1이 잘못되어 있으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수정이 끝나면 이렇게 탭이 열려 있는 것보다 닫아주시는 게 다른 작업할 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두 번째 테이블 만들 거니까 만들기 탭에 들어가서 테이블 디자인을 바로 클릭하면 디자인 보기 모드로 바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다가 부서 코드표라는 두 번째 테이블 만들어야 되니까 부서 코드, 그 다음에 부서명이라고 하고요. 자, 부서코드와 부서명은 들어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알파벳과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둘 다 뭘로? 텍스트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자, 그죠? 자, 그리고 부서코드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코드 필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IME 모드를 현재 상태 유지로 바꿔주십니다. 되겠죠? 자, 보기 단추 누르셔서 자, 테이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었으니까 당연히 이해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테이블 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 키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나오면 우리가 특별한 얘기가 없는 이상 기본 키를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오라고 선택을 합니다. 자, 테이블 2가 생겼죠. 자, 부서 코드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C, 자, C 엔터, G 엔터, H 엔터, 그 다음에 한글로 인사부, 재경부, 기획부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이러면 테이블 두 번째 테이블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고요. 자, 테이블 2번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모든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얘를 눌러서 우리가 이 범주를 개체 유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를 구분해서 보기가 편하다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개체 유형으로 바꿔놔 주시면 테이블은 테이블끼리, 우리가 쿼리를 만들면 쿼리끼리, 그리고 폼 보고서를 따로따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반드시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본강 단계별 학습에서 배웠던 1단계 작업이 모두가 끝난 거예요.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을 다 만들었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든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쿼리를 만들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문제 부분에 문제 3번에 처리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처리 조건 중에서 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부서명별로 구분 정리한 후, 이건 어디서 한다 그랬다? 그쵸? 4단계 보고서에서 하는 일이고요. 자, 마지막 소개와 총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어디서? 보고서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얘를 제외한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 다시 말해서 발생휴가 일수, 자, 미사용 휴가 일수, 그리고 휴가 수당, 그리고 휴가비, 요 네 가지가 우리가 쿼리에서 계산 필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자, 문제지에다 이렇게 빨갛게 체크를 해놓고 문제를 따라오시면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빼먹지 않고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쿼리 만들도록 하죠. 자, 만들기 테이블로 가서, 자, 쿼리는 오른쪽에 이렇게 쿼리 마법사와 쿼리 디자인이 있는데 우리가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만든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쿼리 디자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 표시라는 대화 상자가 뜨고요. 우리는 이미 만든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을 그대로 사용해서 쿼리에서 그대로 쓸 거니까 테이블 1번도 추가, 그리고 테이블 2번도 추가하게 됩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닫기 단추 눌러주십니다.
자, 쿼리를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을 추가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에는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원번호, 부서코드, 근무연수, 사용휴가 일수라는 4개의 필드명이 존재하고, 자, 여기서는 부서코드와 부서명이 존재하죠. 공통 속성이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부서코드와 부서코드가 공통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서코드 부분의 예와 그리고 테이블 2에 있는 부서 코드는 반드시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에 있는 속성이 같은 속성이 지금은 부서 코드와 부서 코드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여기에 A라는 속성이 또 있고 여기에 또 A라는 속성이 또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얘와 얘도 관계 설정을 똑같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부서 코드에서 부서 코드로 쭉 끌어다 놓고 마우스를 놓게 되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고요. 특별한 지시가 없는 이상은 그대로 두셔도 되겠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조인 속성 부분에서 제가 몇 번 하라 그랬어요? 2번 조인 속성 레프트 조인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데이터를 순서대로 원본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는 작업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중에 이거 2번 말고 1번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기출문제 풀다 보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는 그 문제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 문제에서는 2번 조인 속성 2번 선택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자,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조인 속성이 끝나고 나면 테이블 1번에 있는 모든 필드를 아래쪽에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테이블 2번에 있는 것은 공통 속성인 부서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만 떨어뜨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테이블 1번에서는 별표 더블 클릭, 그리고 테이블 2번에서는 공통 속성인 부서 코드를 제외한 부서명만 더블 클릭. 자, 되시겠죠? 자, 그러면 테이블 1번에 있는 4개의 필드와 그리고 테이블 2번에 있는 부서명 필드까지 떨어졌어요. 자,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거 데이터 세트 보기 단추를 눌러서 넘어가 보면, 자, 우리가 테이블 1번에서 만들었던 사원번호부터 사용휴가일까지의 내용이 보이고요. 그리고 테이블 2번에서 부서 코드를 제외한 부서명이 각 부서 코드에 맞게끔 이렇게 조인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안전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이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계산 필드 몇 개 만들어야 돼요? 4개 만들어야 됩니다. 자, 화면을 조금 줄일게요. 자, 왼쪽으로. 자, 줄여놓고, 자, 여기에다가, 자, 첫 번째 계산식이 뭡니까? 여기에 2번에 발생 휴가 일수 계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 휴가 일수, 발생 휴가 일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필드명 적고 땡땡 콜론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식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계산식이 좁아서 잘 안 보일 경우에 요거 작성 단추 누르셔서 작성창 띄워놓고 작업하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발생 휴가 일수는 근무연수 플러스 9예요. 그쵸? 그래서 근무연수 플러스 9라고 하고 밑에 갈로 안에 이 설명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다 계산했다고 확인 단추 누르고 답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기 단추를 눌러 보니까, 자, 발생 휴가 일수가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 속에 발생 휴가일수는 근무연수 플러스 9인데 단 근무연수가 2년 이하일 때는 0으로 나오게 하라,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발생 휴가일수는 근무연수 플러스 9인데 근무연수가 2년 이하이다. 그럼 근무연수를 찾아보니까 2년 이하인 데이터가 지금 보니까 없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근무연수가 2년 이하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대로 이 값은 똑같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근무연수가 진짜로 2년 이하인 데이터가 있었다면 이 값이 뭘로 나와야 돼? 0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은 이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만약에 데이터 자체가 2년 이하인 데이터가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다시 보기 단추 누르셔서, 자, 디자인 보기 넘어와서 작성창을 다시 한번 띄워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세요. 자, 조건을 만들 때는 계산식이 if를 써야 되니까 자동으로 생기는 대괄호는 일단 지웠고요. 여기다가 if를 씁니다. 자, access의 if는 iif죠. iif 갈로 열고, 자, 만약에 뭐가 근무 연수가 아니라 이제 근무 연수죠. 그죠? 근무 연수가 자, 크거나
없다 2, 컴마 이렇게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근무년수가 2년 이하일 때는 0으로 표현하라. 다시 말해서 근무년수가 2년보다 클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2년 이하라는 것은 이하라는 말 때문에 2년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2년이 포함되지 않는 2보다 큰 거니까 여기서는 근무년수가 2보다 클 경우를 하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근무년수가 2보다 클 경우에 그쵸? 그러니까 2보다 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근무년수 플러스 9를 그대로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으로 하라. 그리고 갈로 닫아라. 이렇게.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if 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if 만약에 조건입니다. 근무년수가 2보다 크면 그죠? 초가 되면 2보다 크다는 것은 근무년수가 3년, 4년, 5년 쭉 해서 뭐 100년 그죠? 그러니까 2보다 크니까 3년부터 시작해서 큰 값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값일 경우에는 근무년수에다가 플러스 9를 해주란 얘기죠. 발생 휴가 일수를. 그러니까 근무년수가 2년 이상, 2년 초가, 다시 말해서 3년부터는 근무년수에다가 9를 플러스 시켜서 발생 휴가 일수를 만들어 주란 얘기죠. 그런데 신입사원, 근무년수가 2년을 포함해서 2년 이하일 경우에는 휴가 없다. 0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면 근무년수 플러스 9를 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0으로 주라는 if문을 써주시면 그죠? 자, 문제에서 만약에 신입사원 2년이나 1년인 직원이 있게 되면 0으로 표현되게끔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if문을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확인 단추 누르고 자,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을 해 보니까 발생 휴가 일수가 이제 제대로 나온 건데 문제에서 데이터가 2년이 없기 때문에 1년, 2년이 없기 때문에 아까의 답과 똑같지만 만약에 근무년수 데이터가 1년이나 2년이 있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0이라는 값이 나와 주게끔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다시 보기 단추 누르셔서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필드를 만들어 보죠. 이번에는 3번에 미사용 휴가일수입니다. 별다른 함수가 없다 그죠? 바로 쓰면 되겠네요. 자, 작성창 누르셔서 자, 미사용 휴가일수 콜론 땡땡 발생 휴가일수 마이너스 사용 휴가일수가 되겠네요. 자, 되셨습니까? 저기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발생 휴사가 아니고 발생 휴가 일수가 되겠죠? 자, 문제지의 오타 때문에 이 오타를 그대로 적으면 발생 휴가 일수가 없는데 발생 휴사 일수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오류가 나니까 자, 휴가 일수를 제가 바꿨습니다. 자, 확인 단추 눌러서 자, 답이 나오는지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미사용 휴가 일수도 제대로 계산돼서 나오는 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계산식 다시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자, 그 다음 필드로 가서 자, 이번에는 휴가 수당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작성창 눌러서 자, 함수 써야 되니까 좀 길어지니까 작성기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근무년수가 3년 미만이면 0이다. 자, 조건이 3년 미만이면 0이에요. 그 다음에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5만원, 그 다음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7만원, 그 다음에 10년 이상 10만원, 10년 이상이면 10만원 한다. 이런 것들은 if 쓸 때는 항상 뭐부터? 큰 값부터 먼저 조건을 주어주는 게 여러분이 작업하기 편해요. 자, 무슨 말이냐? if를 쓰겠죠. if, 만약에, 그죠? 만약에 뭐가? 큰 거부터, 뭐가? 발생, 근무년수가 10년 이상이면, 그러면 이렇게 근무년수가 크거나 같다 10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얼마? 10만원. 여기서 10만원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0만원이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콤마 찍고 다시 한번 IIF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자, 이렇게 if문을 작업하면 되는데 자, 주어진 조건을 항상 그 if문 쓸 때 헷갈리게 되면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 놓고요. 그렇죠? 문제에서 지시하는 근무년수를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왼쪽을 큰 값으로 해서 10년. 자, 10년 다음에 몇 년 있어요? 그렇죠? 5년 있죠. 그럼 여기가 5년. 자, 5년 다음에 몇 년 있어요? 3년 있죠. 여기가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이상인 얘네들은 얼마? 얘네들은 10만 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5년 이상인 얘네들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 사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5년 이상이면 얼마? 7만 원.
7만원. 그 다음에 3년 이상이면 여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3년 이상이면 얼마? 5만원. 그쵸? 그렇지 않으면 3년 미만이면 얼마? 0이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0이다. 자, 이 기준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10년이라는 거. 그죠? 10년이라는 거, 요게 조건이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년이라는 거, 3년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조건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면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10년. 여기 이제 if가 하나가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 만족되면 7년. 이게 첫 번째 if가 되겠고요. 이게 두 번째 if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년 이상이면 5년. 얘가 세 번째 if가 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 0으로 하라 그러니까 결국 if는 몇 번 써야 돼? if는 세 번 쓰면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if 쓰겠습니다. IIF 만약에 근무 연수가 큰 거부터 크거나 같다 얼마? 10년 이상이면 얼마? 10만원 1, 10, 100, 1000만, 10만. 그리고 콤마 찍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IIF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해서 IIF부터 컨트롤 C 한번 한 다음에 우리가 if를 3번 쓴다 그랬었잖아요. 자, if를 3번 쓴다 그랬으니까 컨트롤 C 한 다음에 자, 맨 끝으로 가서 컨트롤 V 한번, 컨트롤 V 한번. 자, 2번 눌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숫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근무 년수가 얼마? 이번에는 자, 10년 다음에 얼마? 몇 년? 5년. 자, 5년 이상이면 그 다음에 얼마? 7만이니까 10 지우고 7. 그죠? 그 다음에 근무 연수가 이번에는 얼마? 3년. 그죠? 10 지우고 3년 이상이면 그러면 얼마? 그 다음에 5만. 자, 10 지우고 5만. 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얼마? 전부 다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이냐? 그 다음에 5년 이상이냐, 3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10만원, 그 다음에 5만원, 10만원, 7만원, 그 다음에 5만원으로 지정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원이라는 얘기죠. 맨 마지막에서 if를 몇 번 썼어? 3번 썼으니까 if 관료를 하나, 둘, 3번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휴가수당 계산은 다 끝나게 되겠죠. 자, 확인 단추 누르시고, 자, 답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나 보기 단추 눌러서 넘어가 보니까, 자, 화면이 좁아서 잘 안 보이면 이거 전체 선택해서 자, 중간에서 더블 클릭, 그죠?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 칸에 다 보이게 돼요. 아니면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자, 여러분들은 전체 화면을 띄워놓고 작업하기 때문에 아마 다 보이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의 강의 창을 위해서 화면을 이렇게 줄여놓고 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당겨 왔습니다. 그죠? 자, 휴가 수당 다 모두 계산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 문을 이용해서 휴가 수당까지 계산을 했어요.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보기 단추 누르셔서 자, 디자인 보기 와서 마지막 필드에다가 휴가비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휴가비 땡땡 바로 쓸게요. 미사용 휴가 일수 곱하기 그 다음에 휴가 수당 엔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데이터 세트 보기 넘어가면 맨 마지막에 휴가비가 자, 정상적으로 계산된 게 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디까지 했냐면 자, 2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발생 휴가 일수, 그리고 미사용 휴가 일수, 그리고 휴가 수당, 그리고 휴가비까지를 쿼리에서 이렇게 4개의 필드를 우리가 계산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쿼리에서 해야 되는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쿼리까지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이 소개와 총계 이 부분은 어디서 한다? 그쵸? 보고서 작업할 때 쓰는 거고요. 첫 번째 있는 이 부서 명물로 구분 정리하는 거, 이것도 보고서 작업할 때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쿼리 작업의 2단계 작업까지 우리가 끝낸 거예요. 그쵸? 자, 본강에서 단계별 XS 학습에서 우리는 2단계 작업까지 완벽하게 끝난 거고요. 자, 지금까지 작업했던 쿼리를 당연히 저장을 해야 되고, 자, 그냥 오른쪽에 닫기 단추 누르시면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줬을 때 그냥 예라고 하시면 돼요. 예라고 하셔서 쿼리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확인 단추 누르시면 자, 왼쪽에 쿼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2단계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쵸? 자, 이제 3단계 작업으로 폼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주는 실전 모의고사 이후의 폼 유형도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기본형, 자, 기본형의
폼 디자인이 만들어졌어요. 아마 기본형 디자인 만드는 훈련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자, 다음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 3회, 4회, 5회 같은 경우에는 폼 디자인 모양이 이 모양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이런 기본형의 폼 모양이 아니라 목록형 형태의 폼 모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회, 4회, 5회에서는 목록형, 최근 기출 문제에 맞춰서 목록형 폼 디자인하는 방법을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그때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자, 이번 시간에 이 폼 만드는 것은 지난 시간 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만들었던 형태와 똑같은 거니까 제가 조금 빠르게 역시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기 탭을 클릭하셔서, 자, 폼에 오셔서, 폼은 그냥 폼 디자인 화면을 바로 클릭하십니다. 그쵸? 자, 처음에 폼 디자인 화면이 나오게 되면 전체 인쇄 너비를 15에서 16 정도에서 15cm로 맞춰달라고 말씀드렸고, 세로 같은 경우에는 뭐 11cm나 12cm 정도 맞춰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대로를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자, 일단 제목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휴가 사용 내용 입력입니다. 그죠? 자, 제목을 만들 때는 요거 가나 단추 클릭하셔서, 자, 위에서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한 네 줄 정도 띄운 범위 또는 뭐 한 세 줄 정도 띄운 범위에서 여유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박스를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휴가 사용 내역 입력 엔터. 자, 엔터 치신 다음에 홈 메뉴로 가셔서 글자 크기를 한 16포인트 정도, 그죠? 크게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밑에 밑줄, 그리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자, 처음에 우리가 이 레이블 단추를 이용을 해서 만들 때 박스 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왼쪽에 1cm 띄우고 오른쪽에 1cm 띄웠습니다. 15cm 맞춘 상태에서. 그래서 박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 가운데 정렬하면 이 박스 내에 예쁘게 가운데 정렬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필드를 추가하면 되는데, 이거 필드 추가하는 방법은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쵸?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자, 속성 시트가 나타나면 이 속성 시트에서 레코드 원본을 뭘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쵸? 쿼리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레코드 원본을 반드시 쿼리로 바꿔줍니다. 이 회색 부분, 이 파란색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나타나는 속성 시트입니다. 그래서 레코드 원본을 쿼리 1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닫아줍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메뉴로 가시게 되면, 그죠? 가시게 되면 기존 필드 추가라는 단추 있죠? 도구 메뉴에 도구 탭에 기존 필드 추가 단추를 클릭하면 필드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쿼리로 바꿔줬기 때문에 데이터 원본을 쿼리로 바꿔줬기 때문에 쿼리에서 작업한 모든 필드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필드를 한번 던져 보도록 하죠. 자, 필요한 필드를 자, 왼쪽으로 이제 던져 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필요한 필드가 사원번호, 그쵸? 사원번호, 그 다음에 근무년수,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휴가일수, 그 다음에 부서 코드, 그 다음에 부서명. 자,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자, 왼쪽에 아무 때나 이렇게 던져둡니다. 그쵸? 자, 필요한 필드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이 창은 그냥 닫아주시고요. 자, 그럼 이 필드를 문제의 원항과 똑같은 위치에다가 배치시키면 되는데, 자, 사원번호가 먼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키보드의 화살표 키로 이렇게 눌러서 이동하는 게 더 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사원번호가 첫 번째 오고, 그 다음에 근무년수가 두 번째 오고, 부서 코드는 이렇게 오른쪽에 와야 되죠? 그러면 부서 코드만 따로 선택을 해서, 그죠? 따로 선택을 할 때는 이 부분, 그죠? 눈금자 부분에 이 라인을 클릭하게 되면 얘네들만 선택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옮겨도 되고 키보드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옮겨도 됩니다.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한 칸 정도 띄워진 부분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근무년수 부분은 자, 이쪽을 선택해서 약간 위로 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휴가일수 역시 클릭하셔서 자, 약간 위로 올려 줄게요. 그 다음에 부서명 클릭하셔서 얘는 들고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 주십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필요한 필드를 추가하고 난 다음에 이 사원번호, 근무년수, 사용휴가일수, 사원번호, 근무년수, 사용휴가일수 이 형태대로 부서코드, 부서명, 부서코드, 부서명 이 형태대로 우리가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어떤 원리로 이용을 하는지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박스의 크기를 통일하는 게 보기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드래그하면 전체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속성창 불러와서요. 자, 너비를 폼에서는 한 2.5cm 만들어주면 가장 너비가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5cm로 만들어줍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다? 그쵸? 자, 전체 외부에 박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오른쪽이 15cm가 된 상태에서 15cm. 자, 오른쪽 테두리에 이제 박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박스를 만들어 줄 건데, 자, 얘네들이 이제 안쪽에, 그죠? 제목 말고, 자, 얘네들 개체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죠? 박스 만들어 줄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 자, 이쯤에.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거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사각형을 선택해서 자, 여기서부터 자, 임의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자, 이 사각형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이 사각형, 그죠? 이 사각형. 자, 이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안에 데이터의 테두리를 사각형을 만든 거예요. 자, 사각형의 테두리가 이대로 두면 좀 얇아요. 그쵸? 너무 얇으니까 얘를 선택해서 여기 선 굵기를 약간 굵게 바꿔줍니다. 2pt 정도로. 어때요? 약간 굵어진 거 보이세요? 나는 좀 더 굵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조금 더 굵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진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감점 없습니다. 테두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지. 그죠? 선 굵기가 얇다고 뭐 감점을 주고 뭐 두껍다고 또 감점을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쇄했을 때 가장 깔끔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폼 보기 단추를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지금 휴가 사용 내용 입력이라는 내역 입력이라는 폼을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이런 것들 보면 사원 번호가 여기 왼쪽에 붙어 있는 것보다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죠. 그죠? 근무 연수도 사실 그 숫자라서 오른쪽 정렬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거 박스에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게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가운데 배치시키는 게 보기가 더 좋아요. 얘네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박스 내에 가운데 정렬하고 그 다음에 부서 코드 부서 명단에 그 땡땡 없잖아요. 그죠? 없는 것은 이 부분에서 다 지워주면 돼요. 자, 이 작업을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단추로 넘어가서 자, 우선 땡땡부터 지울게요. 콜론부터 지웁니다. 자, 근무 연수도 지우고 사용 휴가 일수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부서 코드도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서명도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 그죠?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얘네들 또는 시프트 키 누르고 얘네들 그죠? 시프트 키 누르고 선택하면 떨어져 있는 부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얘네 선택하고 시프트 키 누르고 얘네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죠? 자, 홈 메뉴에서 가운데 맞춤 요거 그죠? 그럼 글자가 다 가운데 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폼 보기 단추 누르면 이번엔 어때요? 그쵸? 전부 다 가운데 배치되면서 자,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처럼 아주 깔끔하게 우리 폼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폼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쵸? 자, 폼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자, 이제 마무리 보고서 만들러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3단계가 끝난 거예요. 그죠? 이제 4단계 작업하러 갑니다. 자, 폼 다 만들었으니까 X 단추 눌러서 저장할까요? 물으면 당연히 예라고 해야 되고요. 자, 이름은 그대로 폼이라는 이름으로 확인 단추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폼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4단계 마무리 보고서 만들러 가겠습니다. 자, 만들기 탭 눌러서 자, 보고서는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쵸?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용할 필드는 뭘 선택하느냐? 보고서 그림을 봐야 되겠죠? 자, 내려와서 아래쪽에 보고서 그림을 보니까 자, 보고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무 연수라는 필드, 사원번호, 사용휴가 일수, 발생휴가 일수, 미사용휴가 일수, 휴가수당, 휴가비 총 몇 개? 7개의 필드를 오른쪽에다가 던져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무 연수 더블클릭 그 다음에 사원번호 더블클릭 반드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사용휴가 일수 더블클릭 그 다음에 발생휴가 일수 더블클릭 그 다음에 미사용 휴가 일수 더블클릭 휴가 수당 더블클릭 그 다음에 휴가비 더블클릭 자, 되셨죠? 그래서 필요한 필드 7개를 오른쪽에 던져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쵸? 보고서는 만들 때 그대로 보고서 마법사에서 필요한 필드만 추가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마침을 누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마침을 누르면 보고서가 미리 보기 상태로 넘어오면서 필요한 필드가 다 추가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보고서는 뭐 한다? 이와 같은 형태로 디자인 꾸며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누르시고요. 자, 보고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자,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보고서에서는 반드시 정렬 및 그룹화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쵸? 전체적인 어떤 그 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정렬 및 그룹화부터 먼저 할게요. 이거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가서 어디에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처리 조건에서 이거 처리 조건에서 1번 얘와 그리고 6번과 7번 얘네들은 보고서에서 하는 작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번은 부서명별로 구분 정리한 후에 얘가 뭐야? 그룹을 짓는 형태를 부서명별로 그룹을 지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부서명 안에서는 근무연수의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항상 보고서 들어가서 보고서 미리 보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작업부터 먼저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그룹화 및 요약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저는 지금 액세스 화면을 지금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추가 이렇게 아이콘 모양으로 보이시는데 액세스 화면을 제가 좀 느려볼게요. 이렇게 느리면 이 부분이 조금 변형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액세스 화면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이게 그룹화 및 정렬 2단추예요. 근데 저는 액세스 화면과 문제 화면을 같이 보려고 액세스 화면을 줄이니까 이 부분의 모양이 아이콘 모양으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줄여서 요겁니다. 요거 그쵸? 정렬 및 그룹화 및 정렬. 자,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창 아래쪽에 그룹 추가와 정렬 추가가 나타나는데 이 그룹 추가는 뭘 한다? 부서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렬 추가는 뭘 한다? 근무 연수로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그룹 추가 단추 누르셔서 그룹 추가는 뭘로 한다? 부서명을 클릭. 되겠습니까? 자, 부서명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자세히 단추를 누르셔서 부서명은 그룹화 시키는 것은 머리글 구역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않는 걸로 바꿔주세요. 그쵸? 그 다음에 대신에 바닥글 구역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글 구역을 표시하시고요. 그러면 이 바닥글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정렬 추가 단추 누르셔서 자, 정렬 추가는 뭐 근무연수의 오름차순이니까 근무연수를 선택하고 오름차순 돼 있죠? 그럼 그대로 두시면 되고 만약에 내림차순이면 삼각형 눌러서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렬 및 그룹화 작업이 이 1번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X단추 이거 누르는 거 아닙니다. 이거 누르는 겁니다. 자, 이거 X단추 눌러서 그룹 및 정렬 및 요약 화면을 닫아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기본 틀이 만들어지는데 부서명 바닥글은 1cm로 만들어 주시고 보고서 바닥글은 1cm 늘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바닥글과 페이지 머리글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페이지 바닥글 바로 지우시면 안 돼요. 그럼 페이지 머리글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을 옮겨 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 보고서 머리글의 영역을 조금 느립니다. 이만큼 여유있게 한 5cm 정도 늘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에 들어있는 이 제목 라인 있죠. 이 제목 라인을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옮겨버리면 이게 위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어떻게? 페이지 머리글 안에 들어있는 이 제목 라인을 보고서 머리글 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페이지 머리글 안에는 데이터가 없고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 안에는 이 데이터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을 동시에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페이지 머리글 이 부분을 바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수 누르셔서 뭐 요거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메시지가 나타나죠. 이 구역을 삭제하면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개체, 컨트롤도 삭제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페이지 머리글 안에 있는 데이터를 위로 옮겨놨고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에 기본으로 생기는 이 now와 뭐 페이지 이런 거 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구역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업해야 될 모든 작업이 거의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다? 보고서 머리글 부분 필요하고요. 보고서 머리글 부분, 그 다음에 본문 부분과 부서명 바닥글 그리고 보고서 바닥글 요 4개의 영역만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보고서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고서 미리 보기 화면을 잠깐 볼게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 부분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다? 이거 휴가비 계산 및 현황 이 제목이죠. 제목이 이쯤에 들어가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 일자 날짜가 역시나 이쯤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제목 라인 이 제목 라인이 이거예요. 이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거 그 다음에 본문 속에 들어있는 이 XX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우리가 지금 계산해서 만든 데이터거든요. 이 세 개의 영역 이 데이터가
본문 속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서명 바닥글 영역에는 중간에 이 소개들, 기획부의 합계, 인사부의 합계, 재정부의 합계, 이 세 개의 라인이 이쪽에 들어와 주면 되겠고요. 마지막 총평균이라는 게 이쪽에 보고서 바닥글에 들어와 주면 돼요. 제가 이게 선을 꾸불꾸불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느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작업해야 되는지 개념이 오시죠. 그래서 그 어떤 형태의 보고서 문제를 풀더라도 이 개념을 잡고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꾸며주시면 되는데, 자,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하셔서 얘네들의 크기가 지금 사원번호는 뒤따 길고요, 나머지는 좀 짧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폼에서 했던 것처럼 속성 시트 넘어가서 이 너비를 바꿔주는데요. 자, 이 너비는 어떻게 바꿔주는 게 가장 좋으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해야 될 필드의 개수를 한번 해볼게요. 필드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5cm에서 16cm 정도가 A4 용지 한 장에 들어오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5cm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15cm 나누기 7로 하게 되면 개체가 필드명이 7개니까 그러면 7, 24 하고 2. 얼마 얼마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필드의 크기를 2.1 얼마 얼마로 만들어주면 전체의 폭이 다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너비를, 자, 이 속성 세트에서 속성창에서 너비를 얼마로 바꿔줄 거냐면 제가 2.1 정도로 바꿔볼게요. 2.1 엔터. 자, 어떻습니까? 자, 속성창 닫고요. 이렇게 하니까 전체가 똑같은 크기로 바뀌죠. 자, 왼쪽에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얘네들을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왼쪽 벽에다가 딱 붙이세요. 이렇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전체 페이지의 여백을 이렇게 줄여서 이 오른쪽 끝에 딱 맞춰버리세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15에서 16cm 정도의 끝을 맞춰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거의 딱 맞게 만들어진 거죠. 자,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데이터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홈 메뉴에서 가운데 맞춤 클릭. 자,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이 다시 안 됐네요. 그죠? 다시 전체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쿼리라는 이 텍스트 박스, 물론 새로 만들어도 되지만, 자, 얘네를 가져 내려올게요. 자,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 자, 이 박스의 크기도, 자,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자, 제목을 쓰겠습니다. 휴가비. 휴가비, 계산, 현황, 엔터 친 다음에 글자 크기는 폼처럼 한 16 정도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고요. 자, 밑줄 꺾고 가운데 맞춤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만들기 탭에 디자인 탭이죠. 디자인 탭에 요 가나 단추를 이용을 해서 날짜를 오른쪽 끝에다가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일자 땡땡 YYYY니까 제가 2015년 뭐 12월 25일,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박스에서 날짜는 오른쪽에 맞춰지면 좋은 거니까 홈 메뉴에서 오른쪽 맞춤으로 해주시게 되면 날짜가 오른쪽에 딱 정렬이 되겠어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개념 오시죠? 자, 이런 작업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보기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면, 자, 지금까지 작업하던 내용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으세요. 그쵸? 자, 지금 우리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근무연수 XX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근무연수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원번호 XX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원번호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용휴가일수, 발생휴가일수, 미사용휴가일수, 휴가수당, 휴가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휴가수당과 휴가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화 표시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천단위 콤마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휴가수당과 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천단위 콤마와 원화 표시도 붙여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획부의 합계, 인사부의 합계, 재경부의 합계, 얘네들이 어디에? 이 중간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작업을 하러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우선 이 휴가수당과 휴가비 이 두 개가 속성 시트에서 형식이 뭐로? 통화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기 단수 누르면 천단위 콤마가 찍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되셨죠?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거, 그죠? 소개 부분을 해보도록 하죠. 소개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자, 기획부의 합계 라인의 소개는 발생 휴가일수의 소개 이 라인은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없습니다. 자, 요거 미사용 휴가일수와 휴가수당과 휴가비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거 할 거니까, 그죠? 이거 할 거니까, 어떻게? 미사용 휴가일수 선택한 다음에, 요거, 시그마 단축, 요약입니다. 이거 눌러서 뭘 선택한다? 합계. 이렇게. 그럼 아래쪽까지 같이 나와요. 자, 휴가 수당도 선택해서 합계. 그 다음에 휴가비도 선택해서 합계. 자, 다 나왔죠?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총평균 자리가 바로 이 보고서 바닥글 자리라 그랬었죠? 근데 총평균 자리는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지만 함수를 써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sum 대신에 뭘 쓴다? average. average를 엑셀에서는 average 함수를 다 쓰지만 액세스는 avg까지만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avg 엔터. 그 다음에 얘도 sum 다 지우고 avg 엔터. 그 다음에 휴가비도 sum 다 지우고 avg 엔터.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는 부서명 바닥글에 합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에서는 총평균에 나와 있죠. 자, 이제 이쪽에 글자 써야 되겠죠. 무슨 글자? 요거 기획부, 인사부, 재경부의 합계가 나와야 되겠죠. 자, 지난 우리가 단계별 학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쪽에 쓸 때는 우선 이 사원번호를 그대로 땡겨옵니다. 사원번호에 레코드 개수를 해도 되고 값 개수를 해도 돼요. 어차피 바꿀 거니까. 그래서 뭐 레코드 개수로 할게요. 레코드 개수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에 뭘 가져올 거냐면 이 부분에서 뭘 가져올 거냐면 기획부, 인사부, 재경부가 뭐예요? 부서명이죠. 그쵸? 부서명. 부서명을 가져올 거예요. 근데 부서명 뒤에다가 M% 하고 다운표 열고 부서명 뒤에 뭘 붙일 거예요? 그쵸? 의 합계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의 여기서 의 합계, 그죠? 그리고 다운표 닫고. 이러면 이 식 때문에 부서명이라는 것은 다운표가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필드 값이 그대로 오는 거니까 이 부서명 때문에 요거 기획부, 인사부, 재경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M% 붙여서 다운표 안에 적혀 있는 의 합계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의 합계, 의 합계, 의 합계가 자동으로 붙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는 뭐예요? 총평균 나오게 할 거죠. 자, 총평균 나오게 할 거니까 자, 이 부분에다가는 클릭하셔서 카운트 나와 있는 거 다 지우고 총평균이라는 글자만 나올 거니까 는하고 다운표에서 총평균이라고 다운표 닫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쵸? 자, 보기 메뉴 누르셔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확인해 보니까 자, 이렇게 선 나오는 거 무시하시고요. 자, 기획부에 합계하면서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내려보면 자, 내려보면 인사부의 합계 나와 있고요. 재경부의 합계 나와 있고 총평균까지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임의의 선들이 보이는 것은 선을 우리가 어떻게 지운다 그랬다? 그쵸? 눈금자를 지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눈금자를 지우고 이제 실제로 필요한 선들을 꺼주시는 단계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셔서 자, 이거 전체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하세요. 그냥 전체를 이렇게.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개체가 다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요거 눈금선을 없애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이상한 선들이 있죠? 그런 선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가로선을 꺼야 되니까 요거 대각선 이용을 해서 자, 임의로 왼쪽에 붙여서 이렇게 쭉 꺼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끝까지 전체 데이터 예배까지 꺼주시고 난 다음에 속성 세트에서 전체 너비는 뭐 15.4 정도 돼 있는데 이 너비까지 맞춰주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높이를 0으로 바꿔주세요. 0으로 엔터. 그러면 가로선이 예쁘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 선의 굵기 적당하게 늘려주시고 이 선의 색깔을 제가 이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너무 굵어 보이죠? 조금만 얇게 할게요. 얇게 이렇게. 그죠? 빨간색으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눈금선하고 안 헷갈리기 위해서 이 바닥에 보면 이 눈금선 있죠. 사실 이거 눈금선 모는 선은 여러분들이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또 센티미터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꺼내놨는데 이 눈금선을 보기 싫으면 이 빈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요거 눈금을 체크를 없애주면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이게 더 편하신 분은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선들을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내립니다. 마우스로 움직이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화살표 키로 이렇게 내려서 자, 요 부분에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컨트롤 C 한번, 컨트롤 V 한번 눌러서 복사를 해서
그쵸? 자, 이거 복사다 내리면 아래쪽에 튕겨 나가 버리니까 당황하지 말고 컨트롤 키 누르고 Z 누른 다음에 실행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안 튕겨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키보드 좌측 아래쪽에 있는 CTRL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개체가 튕겨 나가지 않고 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맨 위쪽에 제목줄의 위쪽과 아래쪽에 빨간 선이 보이시죠? 두 개 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본문 속에는 절대 선을 넣지 않습니다. 자, 부서명 바닥글을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또 선이 보이시죠? 선을 움직일 때는 될 수 있으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위아래로 누르세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선을 위 하나 만들어주고 한 번 더 컨트롤 V 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밑으로 내려서 아래쪽에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보고서 바닥글을 클릭한 다음에 한 번 더 컨트롤 V 한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은 위쪽에는 선이 필요 없습니다. 아래쪽에만 선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선은 총 몇 개? 5개가 있으면 돼요. 5개가. 자, 보세요. 이 첫 번째 만들었던 이 선 있죠. 이 선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선이에요. 이 선. 그죠? 이 선에 해당되는 거고. 저 삐뚤삐뚤한데.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요 선이 당연히 요 아래쪽에 요 선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는 선이 없어요. 자, 부서명 바닥글의 윗선과 아래선이 있죠. 부서명 바닥글 윗선과 아래선이 이 선과 이 선이에요. 이거는 중복해서 나오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총평균은 아래쪽에만 선을 넣기 때문에 맨 아래쪽에 이 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각 선이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은 몇 개? 5개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좋습니다. 선을 다 껐으니까 자, 보기 단수 눌러서 확인을 해보죠. 어떻습니까? 자, 선이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 있고 모든 데이터도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고서 만드는 전부예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따라오니까 선생님 이 선이 빨간 선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습니까?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관없습니다. 빨갛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눈에 띄라고 한 거고요. 실제로 시험장의 프린트기는 흑백 레이저 프린트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선으로 했다 하더라도 프린트하게 되면 까맣게 나오니까 그죠? 나오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저 꼼꼼하신 분들은 굳이 빨간 선 안 해도 저는 잘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까만 선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보고서 미리 보기를 한번 보죠. 인쇄 미리 보기. 자,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니까 자, 이 창이 자, 이렇게 프린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프린트가 되면 왼쪽에 너무 선생님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감점은 없어요, 사실은. 그쵸? 근데 약간 보기가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그죠? 이럴 경우에는 페이지 설정 탭에 가셔서 위쪽은 감도 기온이 6cm 띄우라고 하니까 이거는 밀리미터 단위니까 60이라고 하면 되죠. 그쵸? 자, 왼쪽은 상황에 따라서 한 30mm로 일단 바꿔볼게요. 30mm로 바꾸고 확인하니까 어때요? 자, 위쪽이 6cm 띄우니까 지금 이만큼이 띄워진 거예요. 그죠? 이만큼. 선생님 지금 보니까 6cm가 훨씬 더 돼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6cm가 훨씬 더 돼 보이는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잠깐 누를게요. 눌러서 우리가 작업하던 디자인 보기로 가니까 우리가 이거 작업할 때 이 위쪽이 이만큼 좀 띄운 거 있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한 1cm, 2cm, 한 3cm 정도 띄워놨기 때문에 위쪽 여백이 6cm 띄워버리니까 거의 한 8cm 정도 띄워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6cm를 정확하게 띄우라 라고 강조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점당하거나 불합격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작업할 때 이만큼 여유있게 띄우는 것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인쇄 설정에서 6cm 띄우는 것을 까먹을까봐 6cm 띄우는 거 만약에 까먹어버리면 또 그 많이 안 띄워졌기 때문에 감도기온이 또 그 채점하는 상황에서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유있게 띄워둠으로써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수로 6cm를 띄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6cm 정도 보이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띄워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오피스 단수 눌러서 이번에는 인쇄로 가서 바로 인쇄 버튼을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실제로 우리가 보고서 다 만들고 인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인쇄할 페이지에서 1페이지부터 자, 1페이지까지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다시 취소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 상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인쇄 미리 보기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자,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확대, 축소해서 전체 데이터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혹시 틀린 거 없나?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아, 뭐 하나 발견됐어요. 뭐가?
아, 이거 그쵸? 소수점이 나오면 우리 문제 지시사항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쵸? 이렇게 보면 여기 있네요. 그쵸? 모든 수치는 숫자 통화 백분율 등 컨트롤 1 속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하여 정수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소수로 나와 있으면 감점 처리돼요. 그러니까 항상 미리 보기 보면서 내가 뭘 빠뜨린 게 없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얘를 소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인쇄 미리 보기 닫고요. 자,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그러니까 소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얘였잖아요. 얘. 그죠? 얘의 속성 시트를 열어서 소수 자릿수를 어떻게 한다?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한다. 이렇게. 그럼 소수 자릿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다시 한번 그대로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해 보면, 자,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니까 아, 이거 소수 자릿수가 0으로 했는데도 총평균이 나온다. 그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자, 우리가 선택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이 부분. 그러면 속성 세트를 다시 불러서, 자,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하는데 이게 형식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하더라도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우리가 뭘로 바꾸냐면 삼각형 눌러서 소수 자릿수를 없애는데 형식은 일반 숫자 정도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표준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숫자를 표준화 형태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하게 되면 이 소수야가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소수 자릿수 없애는 방법은 뭐 반올림하는 함수나 엑셀처럼 이렇게 써도 되지만 XS에서는 형식 자체를 표준으로 바꿔주고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하게 되면 소수 자릿수는 사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기 단추 눌러서 아래쪽에 나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수 자릿수가 사라져서 13이라는 것만 보이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 하면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면서, 자, 확대 축소 해 가면서, 자, 잘못된 게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56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되는데, 설명을 좀 빼고 나면 아마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만에 여러분 작업이 끝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 따라오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금세 부쩍부쩍 늘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닫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테이블 1, 2, 쿼리, 폼 보고서 다 만들어졌으면 마지막으로 저장 단추 한번 더 누르셔서 지금까지 했던 상황을 반드시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액세스도 같이 닫아주시고, 문제도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액세스 모의고사 실전 2회를 배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 3회부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폼에서 최근 기출 유형의 목록형 형태의 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목록형 형태의 엑셀 실전 모의고사의 폼 작업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액세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액세스를 한 5강 정도 진행하게 되면 선생님 액세스가 제일 쉬워요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믿으세요. 그쵸? 즐거운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배우쌤이었습니다.